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나스닥, 또 S&P 500까지 1.3에서 1.5%의 낙폭을 보여줬는데요. 주택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좀 부진합니다. 1.4% 코스피가 내리고 있고요. 현재 1735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도에 동참하고 있고요. 개인이 시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투신권의 매도가 눈에 띄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경제 지표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5588번으로 해당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매수 가격과 비중 그리고 또 매수하신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질문 내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현재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 주택지표의 부진에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1%대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 마찬가지로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으로 나타나면서 1% 가까운 하락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담을 안고 국내 증시 나흘 연속의 하락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는 23포인트 내린 173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1745포인트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에는 1750선까지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가 개장하면서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740선마저 내주면서 1736포인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6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하는 모습인데요.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1,4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투신권을 중심으로 1,0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는 2,000억 원 넘는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6포인트 내린 46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470포인트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장중에 470선 초반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낙폭을 늘렸습니다. 470선마저 내주면서 468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수급 상황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기관이 2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도 7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만이 사주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 1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4원 60전 오른 1,195원 60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감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틀째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주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이어온 데다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투자 환경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겹쳐졌기 때문인데요. 종목들 살펴봅니다. 현대건설이 2% 하락하고 있고요. 두산건설이 3%, 금호산업이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계룡건설도 2.8% 내리면서 건설주들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올랐었던 자동차주들 오늘장에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기아차만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수세가 나오면서 상승 움직임으로 바꾼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1.4% 내리고 있고요. 쌍용차가 6%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와 만도 역시 2%대로 내리면서 자동차 부품주도 마찬가지로 하락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태양광도 살펴보겠습니다. 반면에 태양광주들은 업황 개선 기대감에 오늘장에서 조금씩 오르는 모습인데요. SKC가 3%대로 오르고 있고요. 웅진에너지가 2% 오르고 있습니다. 신성홀딩스가 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KN컴퍼니가 7% 오르면서 태양광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하락장 속에서 대안투자 성격이 부각되면서 오늘장에서 오르는 모습인데요. 흥국화재가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고요. LS네트워크스 마찬가지입니다. 벽산건설도 15%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우선주들이 오늘장에서 큰 폭의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구간 현재 낙폭을 양등시 모두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도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영열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10위권 안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한국전력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분위기 자체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장 특징 어떤 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전반적인 어떤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수급에 대한 불안 심리까지 좀 더 확산되면서 전체적인 어떤 지수의 레벨이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어떤 수급 불안을 조금 더 자극하는 모습이고요. 또 오늘 새벽에 끝났었던 어떤 미국 증시에서 주택 경기에 대한 어떤 부진 우려 등이 어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까지 확산되면서 전체적인 시장 심리가 위축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회복세가 나타날 때 단기 반등을 보여왔었던 IT와 자동차 등과 같은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금 재차 하락을 재현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냉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매수세도 실종된 모습을 나타내는 점이 오늘 시장의 주요한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접근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따라가기에도 좀 버거운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외국인들이 6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이 수급 행보 어떻게 앞으로 이어나갈지 그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죠. 네. 우선 외국인이 어떤 매수의 전환의 트리거를 찾기, 어떤 전환점을 찾기 위해서는 그만큼 글로벌 위험 정도와 연계되는, 현재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 정도를 가늠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어떤 매수 전환에 대한 조건은 안전자산의 향방이 안전자산의 향방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다시금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있는데, 다소 좀 이전과는 차이를 나타내는 점은 달러보다는 엔화의 강세가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이 환율과 관련돼서 엔화 강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엔화에 대해서 어떤 시장에서 해석해야 될 부분은 그만큼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향후 외국인이 어떤 매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약화되는 것이 우선돼야 되고 그만큼 안전자산의 가격,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다시 말해서 달러라든지 금, 엔화 등에 대한 어떤 향방이 선호 현상이 좀 더 진정되어야만 주식시장 내에서 외국인의 매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으로 점검해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보입니다. 네, 일단 앞에서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드렸었는데 주택 관련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고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더블 D 우려까지 나오면서 환율 시장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더블 D 우려 그리고 또 환율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이에 대한 말씀 함께 부탁드리죠. 네, 최근 시장에서는 더블 D과 디플레이션과 관련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이 시장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고, 이는 다시 말해서 어떤 실물 경기에 대한 어떤 침체 위기감을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것은 최근까지 어떤 소비나 투자 등과 같은 선행 지표들의 개선 모습과는 달리 고용이나 주택 경기 등에 대한 부진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침체 후 위기감을 느껴가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환율이다라는 것은 경기 모멘텀의 대리변수 역할을 나타내는 만큼 당분간 어떤 환율은 현재 어떤 1,100원과 1,200원 선에서의 어떤 밴드 플레이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오늘처럼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환율이 상승하는 그런 사례 등은 반복적으로 시장에서는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1,200원 선을 돌파하게 되는 변화가 나타날 때 결국은 주식시장은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는 오히려 시장에서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정책 변수에 대한 등장 가능성을 예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맞춰서 어떤 환율에 대한 변화를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보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에 매기가 좀 몰렸고 반대로 좀 많이 하락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까지도 이렇게 투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인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부탁드리고요. 향후 전망에 대한 말씀까지도 부탁드리죠. 네. 어제 지적해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지수가 급락할 경우에는 이런 변동성을 활용하는 어떤 저가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는 어떤 트레이딩에 대한 어떤 능력이 탁월한 분들에게만 해당된다라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시장은 어떤 경기 침체 영향권, 오히려 조금 더 안정성을 우선하는 투자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보입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주가가 회복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단기 반등 성격 자체가 짙고 우선 추세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은 경기 모멘텀에 대한 어떤 회복 시점까지는 리스크 관리에 주력을 하고 일정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보입니다.
네,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다우지수가 장중에 만선이 붕괴되기도 했고요. 지난달 주택 판매가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이야기인데 증시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예, 어제 나온 경제 지표가 자극적인 표현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죠. 10년 만에 최저치 이런 단어까지 나오고요. 미국의 주택 지표가 어제하고 오늘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젯밤에 발표된 기존 주택 안 좋게 예상되었었는데 신규 주택은 소폭 개선이 예상되긴 하지만 어제 지표가 예상보다도 더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밤에 나오는 지표가 또 어떨지 또 우려감이 더 증폭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주택 지표가 고용 지표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문제라는 점에서 매주 발표되는 고용 지표인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부진한 모습을 보면은 이러한 부진이 단기에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주택 가격 하락 역시 문제가 될 텐데 대출금이 집값보다 더 많은 경우가 속출하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차압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악생 매물 역시 주택 수급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경기 부양 조치에서 이러한 기존 모기지 대출 부분에 대해서 직접 구제가 거론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자생적으로 살아나기 힘든 상황에서 정책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오늘 발표되는 신규 주택 경우도 세제 혜택이 좀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기 힘들 것이지만 어제 큰 충격이 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시장에 덜 반영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찾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증시에 대해서 이 기초 펀더멘탈은 괜찮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들려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때문에 출렁이는 모습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가 그나마 좀 기대했던 부분이 바로 중국의 이 경제 지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경기 선행지수가 또 좋지 않게 나왔죠. 예, 중국 경기 선행지수도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는데요. 예정보다는 좀 늦게 나왔는데 좀 안 좋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수치가 102.1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둔화세를 기록했고요. 전년 동월이 103.44고 지난 6월 달이 102.84였기 때문에 둔화되는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둔화되는 속도가 좀 줄어들길 바랬었죠. 이제는 다시 9월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발표된 항목별로 한번 본다면요. 경기 선행지수 구성 종목 항목 8개 중에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소비자 기대 지수하고 신규 프로젝트 건수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소비자 기대 지수가 IT와 자동차 등의 이제 소비재하고 관련이 되고요. 신규 프로젝트 건수를 투자와 관련돼서 산업재 섹터와 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소비자 기대 지수가 2008년 고점에 근접하면서 이제 정점을 형성하는 추세이고요. 신규 프로젝트 건수가 이제 바닥을 형성하면서 반등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보면은 오늘 경기 선행지수 한 가지 점은 좀 찾아볼 수가 있죠. 결국 최근 나타나는 소비재 업종, 결국 IT하고 자동차 주가 약세하고요. 산업재 소재 업종의 강한 흐름이 현재 나타나는 주식시장의 흐름하고 좀 연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IT와 자동차가 약간 꺾이는 그런 소비 심리가 꺾이는 반면에 신규 프로젝트 건수가 이제 바닥을 형성했다라고 한다면은 산업재 소재 업종이 좀 강할 수가 있다. 이 점을 봐야 된다는 거죠.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10월에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 구체화될 내용 역시 산업 구조 조정하고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관련한 산업재 소재 업종에 좀 관심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이 점을 오늘 경기 선행지수에서도 또 찾아볼 수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중국 경기 선행지수 역시 좀 안 좋은 내용이지만 그 세부 내용에서는 시장 접근 전략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 그나마 한 가지는 좀 건졌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오늘 경기 선행지수가 나오면서 시장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지표 자체의 호전보다도 호전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기다렸는데 무산이 돼버렸고요. 악재성 재료가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 이거를 또 하나 기다렸었죠. 오늘의 중국 시장의 모습이 좀 큰 충격이 아니지만 이러한 악재가 중국 정부의 긴축 완화로 인식되거나 또 그렇게 해석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악영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악재나 중국의 악재가 출현할 때 기다려왔었던 것이, 시장이 기다려왔던 것이 안 좋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경기 부양책이었는데요. 그러한 기대 심리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만큼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하다고 그렇게 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쪽에 좀 기대서 국내 업종 중에서 이 소비재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시각을 유지해야 될까요? 소비재 업종이 확 꺾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경기 선행지수 항목을 보면은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좀 IT 쪽이 꺾이는, 결국 소비 지수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재고 조정이 약간 좀 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쪽에서 연착륙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IT하고 자동차 쪽이 정점을 이룬 그 상황에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상승하기가 힘든 것이고요. 산업재 다음에 순서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IT가 자동차가 다 끝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살펴봐도 주가가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당히 불안불안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시장을 베팅할 때 뭐 약세 쪽으로 한번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면 밝은 빛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까요? 예, 경제 지표 쪽에서도 좀 부진한 면이 지속되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그 기술적 지표 자체도 우리나라가 이제는 버티기가 약간 좀 힘든 그런 모습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기술적 지표 악화로 인해서 시장의 약세 전환 시그널이 나타났다, 이 점을 무시하기는 힘들죠. 미국 시장하고 디커플링을 그동안에 만들어 왔었던 것이 그나마 우리 쪽은 중국 쪽을 영향을 받고 또 기술적 지표도 좀 호전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시장을 좀 다시 봐야 될 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은 이머징 마켓 쪽에서 우리하고 같이 동반 상승을 하던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어저께 큰 조정을 보였습니다. 물론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디커플링을 만들어 왔었던 그런 요인들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좀 약해지고 있다, 이 점에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는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가능하겠죠. 너무 많이 내렸으니까요. 하지만 지표 일정상 금요일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만한 그런 지표가 없습니다. 26일부터 열리는 중앙은행 컨퍼런스에서 버냉키 의장 코멘트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결국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경기 부양책을 제외한다면 긍정적인 관점을 논하기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없다는 것이고 우연히 나타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국 쪽은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중국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지표 일정도 8월 달엔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9월 초에 나오는 PMI 지수가 시장에 좀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미국 제조업 지수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중국이 돌려세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점의 접근이지, 또 중국의 PMI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경기 선행지수처럼 안 좋은 추세가 반전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접근이지 결코 큰 기대를 하기는 힘든 지표다, 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결국 8월달 장세는 약간 좀 힘든 모습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경기 부양책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우는 과연 경기 부양책이 나와도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동반될 그럴 상황이고요. 중국 쪽은 시장에 대한 반영이 좀 강하겠죠. 하지만 이 역시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시장을 적극적으로 접근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낙폭이 좀 과했던 그런 대형주 쪽으로 접근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약간은 회의적으로 바라보시는 건가요? 매수보다는 오히려 반등 때마다 좀 물량을 좀 줄여나가는 그쪽을 좀 생각해 보겠고요. 지수대에 좀 따라 틀리겠지만 일단은 61선에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매도라기보다는 61선의 지지 확인을 한번 테스트 들어가는 그 점을 좀 확인을 하고요. 일단은 1700선이 심리적인 지지선이 또 있기 때문에 61선하고 1700선은 일단 1차적으로 지지선으로 생각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이 계속해서 꼬이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황 어떤지 분석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미국의 더블 딥 공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외국인들의 기관 쪽, 이런 쪽이 매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계속해서 24포인트까지 하락폭이 좀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와의 상관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다소 디커플링 되는 그러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향후 미국의 이러한 더블딥 공포,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견조한 흐름의 국내 증시도 영향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최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너무 쏠림이 좀 극대화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이제 투기적인 요소,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시점에서는 미국도 다시 반등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 1,630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 쪽에서 2,400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1,000억가량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84억의 순매도, 개인 쪽에서는 110억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 31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기관의 매매 동향,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래도 좀 잘 나가는 종목, 주가가 괜찮은 종목들이 오늘 그쪽으로 해서 매수가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라든지 한국전력, 외환은행까지 이 많은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종목들은 이 조선중공업주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고요. 건설주와 그리고 일부 이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 이러한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한국전력, 신한지주,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그리고 하이닉스, 아시아나항공, 기아차 등으로 순매수를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LG전자와 삼성전자, OCI, LG, 그리고 만도 등으로 순매도를 좀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관들 쪽에서의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하이닉스, 삼성물산, 대한항공,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LG 쪽으로 순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외환은행이라든가 이런 쪽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기관들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삼성전기나 현대제철, 그리고 LG화학, 한진해운, 그리고 삼성전자 등으로 이 순매도를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하이닉스와 효성, 그리고 KT, 현대차, 현대산업 등으로 순매수를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동시 순매수가 많이 잡혀 있는 종목들은 오늘 좀 강세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여전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러브콜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데요. 한국타이어가 새로 편입이 됐는데 어떤 종목이신지 이거 함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타이어를 이제 신규로 편입을 시키고요. 기존에 있었던 현대건설을 단기 고점 형성의 그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타 한진중공업, SK에너지, 삼성전기, 강원랜드, 제일모직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한국타이어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급 동향은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동시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흐름 자체가 인도 쪽에서의 그 흐름, 인도 쪽의 그 자동차 경기가 상당히 좀 왕성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타이어 부분에 있어서의 그 수급이 상당히 좀 빡빡하게 일어나는 그런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 한국타이어가 인도 쪽에 진출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사의 최근의 주가 부진, 2분기 실적에 대한 그 우려, 이러한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먼저 2분기 매출액이 8,223억으로요.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는 22.4%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또한 1,04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3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분법 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서 1,243억의 세전 이익이 나왔는데요. 이런 전분기 대비로 해서 34%가 감소된 그런 수치였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 부진의 이유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고가의 원재료 투입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12.7%로 견조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수익성 해소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분법 이익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은 해외 자회사들의 외화 부채에 대한 외화 환산 손익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영업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이제 그 낙폭 과대에 의한 어느 정도 매력적인 가격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현재가 24,15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분할 매수 개념에서 24,500원에서 25,500원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그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목표 주가는 전고점을 한번 돌파를 하는 시점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3만 원으로 일단은 설정을 해보겠고요. 손절가는 이러한 부분이 다 무너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700원 정도 선이면은 어느 정도 이제 현금화하고 손절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지금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낙폭이 큰 종목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향후 전망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다시금 제 위치를 찾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주가 하락, 그리고 이 종목들의 이 하락은 이제 하락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 미국의 더블 딥 공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 내에서의 자금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국채 쪽에, 미국 국채 쪽의 쏠림 현상이 상당히 강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다시 그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으로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곧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더블 딥 공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그 형성이 됐다가 차후에 이제 그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미국 경기도 서서히 상승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 증시 자체는 일정 수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추세 하락적으로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부분 한번 언더슈팅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매수 전략과 일단 현금 확보를 통해서 그러한 그 시점이 오면은 어느 정도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전략이 현재로서는 좀 유효하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동양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샵 5588번으로 현재 문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종목명 그리고 또 비중, 매수 시점까지 자세한 말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좀 좋지 않은데요. 그래도 오르고 있는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오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그 SKC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SKC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시장 상황이 안 좋음에도 박스권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이 안 좋을 때일수록 이런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먼저 실적이 좋아지는 그러한 종목들에 집중해서 선별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보는데요. 현재 SKC 같은 경우는 직전 박스권을 넘어가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저점 라인인 29,000원 정도를 지지라인으로 짧게 보시고요. 공략을 해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장기적으로 4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1선의 지지 여부 꼭 체크하시면서 도전을 해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한익스프레스인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이날이죠.
8월 17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그룹의 김승연 회장의 친누님이 인수를 해서 주목을 받는 회사인데요. 개인 투자자들도 최근에 지분을 늘리거나 또는 줄이거나 하면서 유동 물량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직전 박스권 고점 돌파 여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현재 그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새로운 회사로 탈바꿈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웅진에너지입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성장성이 점쳐지면서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상승폭은 크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직전 고점인 19,000원대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고성장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세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한 종목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예전에 한번 살펴봤었던 것 같은데요. 한익스프레스죠? 예, 한익스프레스 지난 8월 17일에 23,500원 부근에서 매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한 2,000원 정도 다소 올라온 상황입니다. 상한가에 도전하다가 밀리는 상황이니까요. 오늘 양봉의 절반 정도인 25,000원 전후 매수 가능하지 않나 보여지고요. 이틀 동안 음봉 떨어졌다가 오늘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직전 고점인 3만원 돌파에 성공한다면 역사적 고점인 35,000원에 도전하는 흐름이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항상 살펴보실 부분은 실적 호전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한익스프레스의 실적이 대폭 호전되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에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지 라인은 23,000원 정도 최근의 저점 라인까지 보시고 탄력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직전 고점에 돌파에 실패할 때는 32,000원 정도, 31,000원 정도 되겠는데요.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익스프레스 일단은 지금 목표 가격을 예전에는 3만원 선이었는데 35,000원 선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5588번으로 현재 문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은요, 동양종금증권의 정윤성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시작하는 저희로서도 약간은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쵸. 현재 시황, 탈출구가 있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전날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네. 다음 날은 또 더블 딥이다. 네. 지난주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하루가 다르게 경기가 급변할 수 있나.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우선은 큰 그림부터 잡고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순매도를 하고 있고, 또 특히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미국발 쪽에서는 우선은 안 좋아지고, 선진국 쪽은 지속적으로 안 좋고, 하지만 이머지 한국을 비롯한 중국이라든지 그런 신흥국들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앞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커플링보다도 중국과 한국의 커플링이 더 동조화 현상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 쪽 얘기가 나오면서 좀 빠지긴 했지만 큰 그림을 잡고 2차 전지 쪽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고, 또 특히나 오늘 소개할 또 아몰레드 쪽이라든지 그런 산업군 쪽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그런 좋은 쪽에서 종목들은 오디오 이럴 때는 또 매수 기회로 잡고 큰 그림을 잡고 가시길 바라겠고, 그렇게 큰 우려는 하시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으로 판단은 됩니다. 네. 오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대로 바로 직격탄을 맞는 그런 업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업종과 해운업종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낙폭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업종에 대한 전망을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이 평가도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매수하신 가격이 26,850원이고요. 40% 비중을 보유하신 분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오늘 3% 가까이 내리고 있고요. 일단은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1차로 이 종목들이 지금 타격을 입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뭐 최근에 상승 흐름도 좋았고 수급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우선은 그런 해운주들을 하고 또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을 좀 입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먼저 보시자고 하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들하고 뭐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외국인 보유 비율이 높아지면서 5일선 따라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 밑으로 하락을 한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뭐 이쪽 시황을 보자고 하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신주석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또한 그 조선뿐만이 아니라 그 해양 플랜트 쪽 부분은 뭐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이제 중앙아시아라든지 그런 쪽의 부분에 대해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상승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선 비중은 점차 줄이고 해양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중공업을 조선주로 보기보다도 종합 플랜트 주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사셨던 가격대가 지금 26,850원이신데 비중이 이제 40% 정도십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사셨던 가격대까지는 오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장이 만약에 좋아진다고 하면 우선 사셨던 데 가격대 위로도 볼 수가 있고 먼저 주봉을 먼저 보시면 지금 우선 3만 원대까지는 지금 이평선 부분이 있긴 하지만 3만 원대까지는 우선은 상승 흐름이 가능하지 않나 싶기 때문에 우선 1차적인 목표 주가는 우선 3만 원 쪽을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이제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지금 26,850원인데 이쪽 선에서 한 매수 비중은 30% 이내로 좀 줄이신 다음에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손절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한 24,700원 선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조선 해운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 매수 같은 경우도 저는 유효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악재가 나왔을 경우 직접적인 악재는 아니고 선진국에 대한 경기 흐름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수 기회를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1407님께서 올려주신 우리산업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3,100원이고요. 20% 비중을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하신 듣는 사이에 좀 주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오늘 상당히 많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7% 가까이 내리고 있는데 특별한 뉴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어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차트 또한 그런 양상 그대로 대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뭐 차트에서도 보여주다시피 우선 최근에는 이제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선 힘이 없었고 특히나 뭐 우리 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폭이 상당히 좀 컸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차트가 한번 이제 깨졌던 모습입니다. 깨졌고 지금 마지막 지지선인 지금 120선을 지금 뚫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선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하지만 지금 비중은 한 20% 정도시면 우선 한번 좀 기다려 보시면 121선 한번 지지를 받는 모습 한번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만약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뭐 손절 정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차트가 만약에 내일까지 120선 지켜진다고 한다 그러면 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 3,400원 선까지도 한번 지켜볼 수 있긴 한데 지금 우선은 뭐 코스닥 쪽도 좋지 않았고 그러면서 본다 그러면 우선은 이쪽 부분이 많이 깨진다라고 하면 분위기상에서 더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절 또는 여기서 내일 지켜준다라고 보신다고 하면 3,400원까지 한번 목표 주가 잡고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롯데 3강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분께서는 매수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지 정확히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롯데 3강이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죠. 보통 이제 장이
뭐 큰 폭으로 하락을 할 때는 이제 뭐 내수주라든지 경기 방어주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한전 같은 경우가 눈에 띄었던 모습인데 네. 롯데상공 같은 경우도 지켜보시면 최근에 하락폭이 컸던 점도 한 가지가 있었고 특히나 또 뭐 내수주다. 그런 쪽에서 본다 그러면 오늘 또 상승폭이 있었지만 아직은 그 차트상에서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본다 그러면 지금 뭐 수급 부분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 그 보유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상공 같은 경우 본다면 연매출 한 15% 정도 증가를 할 예상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하반기 때 이제 14.5% 정도 증가를 할 전망이긴 한데 지금 뭐 식품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인 특별한 그 성장 스토리가 지금 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상공 같은 경우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하지만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열사 부분에서 M&A 이슈가 상당히 있고, 롯데그룹 같은 경우 상당히 현금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 계열사들 뭐 예를 들어서 경쟁사들 같은 경우는 M&A를 많이 한다 그러면 또 그때 주가에서 어떤 상승 흐름이 있을 수가 있고, 주봉 차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상승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가 오히려 여름 같을 때는 상당히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게 많이 먹을 수가 있는데 최근엔 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손절 라인 한 그 24만 원 정도 선까지 지켜드리고 싶고, 하지만 롯데상공 같은 경우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 1차적인 목표 주가는 29만 6천 원, 그 다음에 주봉상에서 지켜본다 그러면 2차적인 목표 주가는 31만 9천 원 선까지도 한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매수하신 이후에 목표 가격을 어느 정도 잡는지 그 수준에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차로는 29만 6천 원 선, 2차로는 31만 9천 원 선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롯데 3강 저희가 살펴봤고요. 저희가 앞에서 이 조선과 해운업종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해운업종에 대한 질문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한진해운을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장기 보유자시네요. 올려주신 가격대도 29,140원이고요. 50%나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다행히도 오늘 많이 내리고는 있지만 매수하신 가격대 아래로는 안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 방법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컨테이너 물량이 이제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했었지만 지금 해운 그 운임료에 대한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하락을 해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켜본다고 하면 지금 사셨던 가격대 위로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매물대가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29,400원인데 차트를 먼저 보시다 보면 이때쯤 지금 3월 달부터 장기간으로 6월 달까지 한번 이 지수를 횡보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매물대가 상당히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지지선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고, 지지선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수출 부분은 지금 IT나 자동차들 꾸준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선 한번 상승 흐름으로 한번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지지를 지켜준다고 한다면 우선 1차적인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매물대가 쌓여있는 35,800원 선까지 한번 지켜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지지선을 뚫어준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지선이 받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익 실현 어느 정도 하시길 바라겠고, 지금 특히나 그 보유 비중이 50% 정도 되신다고 한다 그러면 한 20% 정도는 넉넉하게 지금 수익 실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부 C&I를 매수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 비중 10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4,7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손실 권역에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 동부 C&I에 대한 뉴스가 있긴 있었죠. 동부 정밀화학의 인수합병이 된다라는 뉴스가 들려왔었는데 주가 흐름이 썩 순탄치만은 않은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부 C&I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죠. 동부 C&I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동부그룹 쪽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계열사적인 재편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동부그룹 자체적으로 이제 재무적으로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그런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전사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부 C&I 같은 경우도 지금 분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합병 이슈도 나오면서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모습입니다. 상승했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옆으로 언제가 하락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때쯤에서 지금 21선에 딱 걸려 있는 모습이죠. 저희들 같이
증권업종에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뭐 이런 거를 특히 의자형이라고 좀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딱 어떻게 보시면 이제 앉아있는 의자를 좀 닮아 있다고 해서 하는데 보통 의자형에 걸려져 있고 지지선에 걸려져 있을 때는 그때부터 좀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동부 C&I 같은 경우도 그런 쪽에서 지금 계속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이 지켜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동부 C&I 같은 경우는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업황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발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좀 지켜볼 수가 있지 않나 싶고 상당히 그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하락했었던 지금 5,400원대에서 매물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에서는 우선은 어느 정도 1차적인 목표 주가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 목표 주가라고 한다 그러면 주봉상에서 보이고 있는 지금 6,400원 선까지도 한번 2차적으로 목표 주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자형의 지금 단점이 뭐냐면 지지선이 한번 깨졌을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손절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4,330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만약에 밀린다고 한다 그러면 손절을 좀 생각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자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의자가 주저앉으면 또 올라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다리가 부러지면 이제 또 다시금 올라오기 힘들기 때문에 그럴 때는 네. 손절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선을 4,330원이라고 명시를 해 주셨습니다. 동부 C&I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AP 시스템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AP 시스템, 뭐 우주 항공주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 LED 관련주로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7,000원이고요. 1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현재 주가를 살펴보니까 그다지 큰 손실은 입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낙폭만큼 그냥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비교적 괜찮습니다. 0.2% 내리고 있는데요. AP 시스템의 향후 전망, 예. 함께 말씀해 주시죠. 뭐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비치로 테크라든지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 테마로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 네. AP 시스템 같은 경우 사실 따지고 본다면 그런 쪽 부분보다도 LED, LCD 또 뭐 최근에는 각광받고 있는 아몰레드 쪽에 이제 결정화를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LTPS라고 하는 그런 결정화 장비를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뭐 LCD라든지 LED 부분은 이제 뭐 공급 과잉이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는 있고 네. 특히나 아몰레드 부분에서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온다 그러면 상승 흐름은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을 때는 지금 뭐 순매수 추이 같은 경우도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바닥을 지금 봤었을 때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 매수하셨던 가격대 근처이긴 하지만 저항선 61선 가볍게 뚫어줄 것이라고 우선 보고 있고 아몰레드 쪽 테마는 지속적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우선은 1차적으로는 8,000원 선, 2차 그 목표 주가는 9,000원까지 제시를 할 수가 있고 만에 하나 이제 코스닥 종목이고 또 항공 테마에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본질 가치보다도 그런 테마에 휩쓸려서 만약에 빠진다고 한다 그러면 손절 라인은 지금 뭐 마지막 지지선이죠. 6,100원 선에까지 우선 만약에 밑으로 빠진다고 한다 그러면 손절도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시장에 접근하실 때 첫 번째로 살펴보는 게 바로 성장성이겠지만 그렇죠, 예. 그동안 좀 낙폭이 컸었던 종목을 노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낙폭이 컸었던 종목 오늘 재차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럴 경우에는 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낙폭 과대주 접근하는 전략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낙폭 과대주를 하는 전략에서는 첫 번째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닥을 누가 만들고 있냐? 시장의 주체. 특히나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 큰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크게 매수를 들어왔다. 그리고 업황 자체가 악재 부분이 상당히 모든 부분이 다 나왔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한전을 추천드렸었는데 네. 그때 같을 때는 이제 낙폭 과대주로서 이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접근을 하시되 단지 지금 보통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제 많이 빠졌을 때 개인들이 크게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100분에 한 98분 정도는 네. 많이 빠져서라고 대답하십니다. 많이 빠진 건 많이 빠진 이유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한번 관성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한번 빠진 종목들은 계속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랬을 경우는 또 물타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계속
빠지는 종목들을 원치 않는 이제 장기 투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피하시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메이저 쪽에서 들어오면서 바닥 만든다. 그럴 때는 낙폭과대주들을 또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이 좀 받쳐주는 그런 종목들이 그래도 안전하다. 예, 이렇게 그렇죠.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예. 네. 한 종목을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 다날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18,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손실이 굉장하시거든요. 예. 이분께서도요. 지금 다날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탈출 전략이 있을까요? 예. 다날 같은 경우는 지금 봤었을 경우는 좀 상당히 정신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차트 자체가 매수를 하신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시다시피 휴대폰 결제 쪽으로 상당히 경쟁력 있는 회사고 특히나 미국 쪽의 진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예전에 봤었을 때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했고 최근에 또 빠졌던 이유는 진출을 하되 그런 이제 매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공백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주가는 우선 빠져있던 부분이 있고 하지만 지켜봐야 될 부분은 하반기 때 어떨 것이냐. 지금 우선 국내 쪽에서 본다 그러면 스타크래프트 2가 지금 나오고 네. 그다음에 월드 오브 이제 워크래프트라고 해서 흔히들 와우라고 하는 게임 부분에서 휴대폰 결제 부분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다날의 성장성은 상당히 크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미국 쪽도 아직은 공백 기간이 있지만 조만간에 매출 부분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 5일선이 받쳐준다고 하면 바닥권이 아닌가 싶고 네. 아직까지는 뭐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빠질 수 있지만 저는 시간을 갖고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목표 주가는 첫 번째는 이제 사셨던 가격대가 워낙 매물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켜볼 수가 있고 하지만 지금 뭐 매수 비중 20%라고 하신다 그러면 네. 우선은 한번 욕심 한번 내셔도 될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1차의 목표 주가는 지금 한번 크게 움직였었던 그런 매물대인 한 22,500원선까지 한번 지켜볼 수가 있지 않나 싶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실적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목표 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 수급 주체가 받쳐준다면 낙폭 과대주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다날 같은 경우도 제가 살펴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뭐 이런 점에서 똑같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좀 꾸준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매수 주체뿐만이 아니라 네. 그 매수 주체라는 부분에 시가총이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휘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 중에서도 이제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지 않나. 5일선이요? 예, 5일선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다른 같은 경우는 지금 순매수 주체를 보면 또 기관 쪽에서도 어느 정도 또 팔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날까지 말씀 저희가 깔끔하게 들어봤습니다. LED 관련주에 대해서 초반에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종목인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예. 그래서 LED 중에서도 지금 최근에는 이제 갤럭시 S 같은 경우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데 네. 저도 뭐 주위에서 지인들이 이제 갤럭시 S 그 작은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는 거를 제 옆에서 또 언뜻 봤는데 그 화질이 상당히 깨끗하다는 걸 좀 놀랬었습니다. 그 화질을 보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아모레드 쪽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휴대폰, 스마트폰 배가라든지 갤럭시 S 같은 경우는 아몰레드가 부족해서 지금 출시가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만들 때 그 아몰레드 부분 빼고는 지금 어느 정도 다 만들 수 있는데 단지 아몰레드 때문에 지금 출시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탑다운 방식으로 그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아몰레드 부분에서 핵심 부분을 만들고 있는 유기물질을 만들고 있는 덕선 하이메탈을 지금 오늘 준비를 했고요. 네. 덕선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 쪽 휴대폰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쪽에다가 5.5세대 양산을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상당히 커질 전망이고 네. 앞으로는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뭐 스마트 TV 또 이제 3D TV 또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나올 때 대부분 이제 아몰레드 쪽으로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 네. 보시다시피 화질이 워낙 선명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본다 보면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터질 것이고 지금은 이제 그 초기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150% 정도의 성장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선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는 뭐 24,45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덕산 하이메탈까지 저희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난주에 SBS 콘텐츠 허브를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수익률이 좀 괜찮았거든요.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하반기 때는 컨텐츠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걸그룹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워낙 매출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SM, 그 다음에 SBS 컨텐츠 허브, 그 다음에 뭐 로엔같이 네. 뭐 음원 주체들 그런 쪽에서 본다 그러면 상당히 좋아질 전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기관들이 또 매수 주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꾸준하게 지난주에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한번 목표 주가까지 한번 갖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갖고 가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정윤성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스피 낙폭이 1.5 그리고 코스닥은 1.7%를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자세한 장 상황 분석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